네? 네, 천을 자를 때 이렇게 갑자기 화장실 갔다 와서 나갔어. 이런 걸로 하면 되게 재밌어요. 시실과 날실 방향을 먼저 확인을 해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이유는 천을 캔버스 이 나무 틀에 짰을 때 천의 올 방향이 나무랑 같이 평행하지 않으면은 뒤틀리거든요. 뒤틀린다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천이 돌아가려는 성질 맞아요. 맞나요? 제가 아는 게 맞나요? 돌아가려는 맞는 것 같아요. 성질. 천이 당겨지면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격이 생기죠. 그게 힘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같은 힘을 이 시실 날실도 이 나무 틀의 방향성에 맞춰서 정확하게 먼저 확인을 해줘요. 그럴 때는 몸을 바짝 붙여서 눈으로 이 천오를 이 캔버스 이 코너를 보면서 이런 꺾인 지점을 보면서 네. 평행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보면은 천을 수치를 그냥 재서 자르시던데 캔버스를 그럼 놓고 하는 이유가 그거 확인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천마다 약간 어떤 것들은 이렇게 제조되었을 때 좀 엇나간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조금 버리는 거 감안해서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방향성이 휘어 있으면은 캔버스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휘인 상태로 해서 요만큼을 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림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천들이 이렇게 보여도 방향이 수직 수평이 안 맞고 약간 사선으로 나온 천도 있다는 거죠? 네. 음. 그런 천은 안 쓰는 게 좋죠. 근데 이 천은 보니까 굉장히 되게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성도 고르고요. 그리고 엇나감이 없고요. 그래서 일단 코너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통 네. 천 롤이랑 비교했을 때 항상 여기에 그 나무 이렇게 자투리. 짜투리 네.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항상 먼저 자르고 시작을 해요. 깔끔하게. 근데 여기는 미리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감쌌을 때 정도의 면적을 보는데 네. 저는 보통 이 나무 틀에서 절반보다 약간 짧게, 왜냐면 천을 당겼을 때 이미 요만큼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요만큼 가운데까지 하면 더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저는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적게 해놓으면 알아서 정중앙으로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눈찜적으로 해도 되는데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재기도 해요. 네. 보면은 4cm가 딱 적당하네요. 캔버스가 네. 예전에 제가 쓰던 캔버스보다 전체적으로 나무들이 많이 얇아진 것 같아요. 오, 나무 두께가? 네, 나무 두께가 제가 오늘도 작업실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옛날보다 한 0.23mm 정도씩 다 얇아졌어요. 똑같은 얇아지면- 15인데. 오,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숫자는 무슨 의미예요? 여기 보면 가운데 15P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죠? 이거는 제가 물어봐야겠는데 뭐죠? 한국에서 수치를 나타내는 캔버스 수치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15호라고 하고 F가 있고 P가 있고 M이 있어요. 그건 알아요. 뭐예요? T는 포트레이트 맞나요? 포트레이트. 네. 네. 인물화에 적당한 사이즈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게 되게 국제적인 수치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일본에서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PMF 이런 규격을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인치로 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유럽 가서 보니까 네. 해외에서는 캔버스를 인치로 해서 다 조각조각해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만들어진 상태의 규격을 파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두께도 얇은 거부터 아주 두꺼운 것까지 되게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한국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는 보통 호당이라는 걸 해서 가격도 그렇게 맞춰주는 걸로 알아요. 그게 좀 참 아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 캔버스 나무가 색깔이 굉장히 진한 것 같은데 좀 뭔가 네,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지금 만져보니까 네. 밀랍 처리를 해놓은 캔버스예요. 뭐가 다르냐면 네. 보통 그냥 있는 나무 틀은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나무 틀 안 칠해진 거는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보면 밀랍 처리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훨씬 진하죠. 네. 이거는 바로 여기를 코팅 시켰다고 보면 돼요. 나무. 코팅하면은 뭐 어떤 장점이 있어서 코팅하시는 어, 거예요? 이 코팅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 나무 자체가 말 그대로 공기 중에 그냥 노출되면은 뒤틀릴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벌레가 꼬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말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커버를 쳐준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더 정보를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아마도 이렇게 밀랍 처리를 하면 장점이 강성이 강해지기도 하고요. 원래 나무보다 네, 훨씬 더 튼튼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렇게 조그만 벌레나 이런 것들이 나무를 파먹는 것도 막아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리다 보면은 나무 색깔이 캔버스 천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경험해봤죠. 네, 근데 밀랍 처리를 하면은 올라온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머리에 약간 트리트먼트한 느낌인데요? 네, 그쵸. 네, 밀랍 처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하네요. 저라면은 이것까지 신경 쓴 작가의 그림은 더 귀한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런 것까지 사실 신경 써서 하는 작가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건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작품 값도 일종의 노하우겠네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저는 이렇게 밀랍 처리하는 사람 못 봤고 보통은 바인더를 바르거나 아니면은 테이프 붙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테이프를 붙이니까 여름을 몇 번 타니까 테이프가 필름하고 접착제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끈적이겠네. 끈적이는 게 천에 붙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눌러붙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림이 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상한 것도 보기도 했고 또 바인더는 또 수분에 약해요. 열하고. 그래서 또 천하고 눌러붙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밀랍 처리해서 사용한 것 중에서 뭐 그런 사례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특별히 밀랍은 뭐로 어떻게 바르세요? 밀랍은 네, 되게 간단한데 네. 요 제사 드리고 나면 남는 양초들 있잖아요. 요 양초를 이용해서 네,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코팅을 하는 거예요. 네. 얘를 요 상태로 하면서 막 발라보면 안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녹아야 네. 이렇게 스며드는데 요렇게 지금 고체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열이에요. 바로 이 드라이기. 네. 요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네. 한번 살짝 이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네. 드라이기 온도는 따뜻하게 당연히 해서 저는 처음에 나무를 먼저 따뜻하게 해줘요. 왜냐면 나무를 미리 따뜻하게 해주면은 이 촌농에 먼저 막 녹이기 시작하면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나무를 따뜻하게 하면 이미 이렇게 흡수될 수 있는 게 뭐랄까 흡수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짝짝 자연스럽게 녹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녹이고 그 다음에 얘를 살짝 리얼로 가해서 요렇게 방향성을 해줘요. 카메라 위치랑 다르긴 한데 네. 이거를 세로로 떨어뜨리면 더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요 수직 방향으로, 왜냐면 중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를 따뜻하게 데우면서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 이게 쭉 타고 흘러요. 흡수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네. 흡수가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흐르게 되면 자칫 뭉치지 않고 고르게 얇게 일정하게 가요. 그리고 지금 녹는 점이 좀 더
밀이 좀 따뜻해져 있으면은 훨씬 빨리 돼요. 지금 보면은 약간 밀랍이 녹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이거 다음번에 한번 과정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재단이니까. 갑자기 가뿐. 네. 그럼 재단을 시작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저는 예전에 이걸 귀찮아서 수치를 미리 재고서 다 잘랐었는데 아까 민지 작가님 말대로 천이 뒤틀려 있었던 걸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네, 그래서 많이 버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몇 네. 개로 오늘 잘라볼까요? 어, 많은 캔버스를 최대한 로스 안 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만 집어주시겠어요? 아, 네. 로스가 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천이 이 회사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비싸요. 그래서 한 마라고 하죠. 우리가 1m 기준 1m 좀 넘는 걸 한 마라고 하는데 그 한 마 기준 했을 때 보통 다른 천 한 놀 가격이에요. 예. 한 놀에 수입천 한 3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와, 이게 10m 기준 했을 때 한 300만 원 좀 넘거든요. 진짜. 네. 하니까 1m 기준 했을 때는 약 30만 원 정도? 30에서 3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 써봐요. 네, 한 번 그려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게 해준 천이에요. 일단 4cm로 네. 원치 잡았는데 요 그러면은 나머지 공간에 쌓여질 부분은 8cm겠죠 당연히 두 배를 맞춰놓고요. 산수를 잘 하시네요. 근데 로스가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왜요? 왜 로스가 나요? 8cm를 했을 때 네. 안 되는데 그럼 조금씩 줄일까 봐요?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쪽에도. 갑자기 이거 할 때 되게 집중력이 필요해서 많은 작가들이 천 재단하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천 재단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민 작가님이 잘하셔서 오늘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를 좀 공개해 달라고. 일단 잘라볼게요. 네. 지금 한 번만 더. 굉장히 꼼꼼하게. 저는 주로 도구는 네. 칼을 써요. 어, 가위보다. 칼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위로 잘랐을 때는 네. 웬만해서는 일정하게 안 잘리더라고요. 약간 몸을 이렇게 얘를 힘을 주면서 자를 때 네. 부드럽고 얇은 천일 경우에는 이렇게 직각으로 해놓고 쑥 하면 잘리지만 얘는 아무래도 두께가 있으니까 그게 안 돼서 시실 날실이 이렇게 남아서 올이 하나씩 이렇게 풀러지는. 그래서 저는 그 깔끔하게 안 돼서 항상 칼을 선호하는데요. 네. 칼로 하면 훨씬 날렵하게 음. 면을 잘라볼게요. 네. 두근. 스케치를 안 해요. 저는. 왜냐면 스케치 선이 남는 게 너무 싫어서 지저분해야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서도 팁이 있어요. 네, 뭔데요? 이만큼 덮일 폭을 먼저 네. 3.5 정도로 잡았어요. 아까 4cm였는데 네. 이게 안 맞아서 3.5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요 끝점에서 그냥 자르는 거예요. 원래 제일 좋은 건 이렇게 길게 먼저 하는 거. 근데 왜 그렇게 그걸 안 먼저 하세요? 해볼까요? 저도 사실 좀 걱정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먼저 잘랐다가 네네. 혹시라도 천이 망가지면 어떠나.
사실은 네. 원래 센치를 다 잰다고 말은 하는데 눈대중으로 하는 편이에요. 민 작가님은 눈이 좋으시니까 그러셔도 되겠네요. 근데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재는 게 낫겠네요. 재고 네.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 스케치를 하면은 뭐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요? 스케치할 경우에는 연필을 안 써요. 왜요? 왜냐면 연필을 보니까 네. 흑연이 이 천에 묻으면은 네. 지우면 더 지저분해지고 안 깨끗해지고 약간 유성의 느낌? 맞나요? 유성? 성분? 흑연이요? 흑연은 유성은 아니죠? 유성은 아닌데 네. 뭔가 가루가 분말이 너무 이렇게 분말이 착색이 너무 많이 돼서. 진하게 붙어서 오히려 지저분해지고 그냥 밝은색 색연필로 체크하는 편이에요. 체크할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원래 하시는 대로 하세요. 뭐가 어린지? 여기를 최대한 꼭 누르고 팔등을 이 자의 옆면에 딱 붙여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얘랑 이 칼등 면이랑 이 네. 자의 면이랑 딱 맞게. 자가 일반 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자예요? 이거는 네. 쇠자라고 해서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 자긴 한데 무거워서 이렇게 눌러주는 맛이 있어서 자를 때 흔들리지가 않아요. 플라스틱 자로도 해봤는데 네. 플라스틱 자는 결국에는 네. 그 자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자가 이렇게 으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이 쇠자만큼 튼튼하지 않아서 이 선이 망가져서 오히려 안 예뻐요. 지금 잘라보면 되게 고운 천인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네. 보이네요. 아, 그래요? 한 번에 이렇게 힘을 눌러서 하는데 이렇게 날렵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두세 번 하는 경우인데 얘는 확실히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면을 날렵하게 조정해주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옆에 애들이 정확하게 맞아 있다면은 그대로 요 넘어가는 면에 맞춰서 쭉 잘라도 돼요. 작가님은 그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그림을 배운 지는 어렸을 때부터 하긴 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제대로 유화를 하고 뭐 작업을 시작한 거는 10년이 안 됐어요. 한 9년 정도?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3학년 때요? 4학년. 4학년이요? 그럼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면은 몇 년 한 거예요? 수학 계산을 못해서 제 나이를 공개할 수 없어요. 제 나이는 비밀이에요. 10년 이상 하신 거죠? 근데 그때는 그냥 그때 하는 거랑 지금 하는 거랑 정말 다르니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여기 톡톡 살짝 끊어만 줘도 네. 가볍게 잘리네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네. 위험하니까 초보자분들은 얘를 바짝 붙여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테이블에다 놓고 하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바닥이 더 좋은가요? 테이블인 경우에는 허리가 안 아파서 좋긴 한데 네. 바닥면에다가 저는 한꺼번에 많이 짜는 편이라서 아예 다 펼쳐놓고 캔버스도 막 30개 막 이런 식으로 생각 재단을 해서 네. 하니까 바닥에 놓고 하는 게 아무래도 나중까지 대비하기에는 그게 훨씬 양이 많이 나오는. 얘는 오늘 소량만 할 거니까.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일단 가장 중요한 폭을 먼저 제가 안 잡고
원래는 이렇게까지 하긴 않는데 긴장해서 시간이 늘어지네. 하고 이거 보면은 이게 폭이 얼추 하면은 딱 요 감싸는 면이랑 같거든요. 네. 이 자의 폭이랑 근데 평상시에도 이렇게 원래 꼼꼼하게 하세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이랬다가 모자르면 안 되는데. 모자랄 것 같은데? 체크해 놓을게요.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네, 편하게 하십시오. 질문할 거 있으면 나중에 네. 질문할게요. 아니에요. 그냥 지금 하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색연필 사용하시네요. 색연필 사용해서. 저도 예전에는 연필로 스케치했는데 하니까 흑연가루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사실 그림 그리기 전에 굉장히 짜증이 나죠. 그래도 사실은 젯소치를 해서 네, 많이 해서 커버를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프라이머도 하고. 네, 근데 얘는 지금 특수한 천이니까 네. 프라이머가 이미 다 돼 네, 발려져 있으니까. 있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안 더럽게. 그래서 요 끝 지점에 스케치를 해주는 게 팁이에요. 왜냐면 중간도 체크해도 되지만은 네, 굳이 그렇게 하면 또 많이 남으니까 컬러가. 네, 그래서 칼등을 자에 바짝 붙여서 얘를 자를 약간 아래로 누르듯이 잘라주세요. 무게감이 한 번에 가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오, 깔끔하게 깔끔하네요. 되면 굉장히 예쁘게 되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떻게? 네, 네. 하나 잘린 거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긴 잘린 면이에요. 이렇게 네. 날카롭게. 가위로 자르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칼로 잘랐을 때 이렇게 정리단면처럼 예쁘게. 그러네요. 훨씬 더 깔끔하게 잘리네요. 네. 하나도 올이 나오는 게 없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천 재단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천은 제가 사은품으로 가져가는 걸로. 이 비싼 천은 감사합니다.